이제 여러분 개념은 다 배웠고요. VS 코드 쓰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VS 코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썼죠? 코드펜이라는 걸 썼죠? 코드펜은 원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여러분이 정식 툴을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발 환경 세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잠깐 이제 이거를 뭐 HTML 같은 거나 이런 걸 연습하려면 뭐 많아요. 툴 같은 게. 이거 코드펜도 있고 뭐 코드 샌드박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코드펜이 그중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드 샌드박스랑.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툴을 썼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로컬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 컴퓨터에서 이 HTML 파일을 띄우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많이 놓치신 분 있으시면 어차피 영상 남으니까 영상 보고서 하셔도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구글에다가 VS만 쳐도 아마 VS 코드가 첫 번째로 뜰 겁니다. 그래서 VS 코드 검색해 주실게요. 저희는 이미 VS 코드가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VS 코드 깔려있죠? 이렇게 정식 명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근데 줄여서 그냥 VS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들어온 다음에 바로 그냥 다운로드 있죠? 이거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이제 보통 윈도우 많이 쓰죠? 근데 내 컴퓨터가 만약에 리눅스나 맥이다 하면은 전용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파일이 하나 받아져요. 이렇게 받아지죠? 그러면 이제 셋업 파일이 exe 파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이거 클릭하셔서 이런 거 뜨면은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뜨면은 동의합니다 하면서 다음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체크 다 해주세요. 이거 체크를 다 해주셔야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작업을 할 때 우클릭해서 이 코드를 열기라는 게 있거든요. 코드를 열기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거 없으면은 우클릭했을 때 코드 열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 다 해주셔야지 저 코드 열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에디터를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치 이렇게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종료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끌게요. 안 켜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설치하셨을까요? 생각보다 설치는 금방 됩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무 데서나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아무 데서나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파일 한번 띄워볼 거예요. 자, 이름은 워크라고 할게요. 워크 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우클릭 한 다음에 코드로 열기 하시면 이제 이 폴더에서 코드 작업을 할 수 있게 에디터가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줌에 계신 분들도 다 되셨나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 놓치신 분들은 네, 나중에 보고 하세요. 저는 약간 속성만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돌려보면 되니까. 자, 이게 VS 코드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근데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new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클릭하시고 보통 index.html로 많이 써요. index.html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기서 div 썼던 거는 코드펜이 문서 구조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바로 div 쓰면 알아서 바디에 들어갔지만 여기선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작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느낌표 있죠. 느낌표하고 탭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기본 문서 구조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익숙하죠. 이 바디 안쪽에 div 하고 여기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요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익스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사면은 막 DLC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기본 게임 패키지에다가 이거를 추가하면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약간 확장팩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익스텐션을 뭘 설치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코드를 편하게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이콘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테마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에디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수는 아니고 그냥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익스텐션을 몇 개 모아가지고 정리를 좀 한 유튜브랑 블로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이 드림 코딩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에다가 VS 코드 익스텐션 추천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개발할 때 이런 거 있으면 편하다, 이런 거 추가해서 써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딱히 뭔가 골라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서 난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중에서 꼭 깔아야 되는 거는 이 라이브 서버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아마 여러분이 index.html을 만들고 폴더를 다시 열어보면은 자, 요렇게 HTML 문서가 있거든요. 요것만 클릭해도 여러분이 작성한 이런 코드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반반 놓고 볼게요. 자, 라이브 서버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참고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고 느낌표 한 번 더 쓰고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반영이 안 됩니다. 새로 고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를 키는 게 좋은데 라이브 서버를 키면 뭐가 좋냐? 자, 이제 제가 여기 밑에 라이브 서버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고 라이브라고 있거든요. 요거.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한 다음에 저장만 하면은 알아서 바로바로 내가 수정한 코드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게 좋다. 그리고 VS 코드의 장점은 똑같은 파일을 양옆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가 엄청나게 길 때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jQuery 같은 거 있죠?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는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src에서 jQuery 여기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항상 자바스크립트는요. HTML이랑 CSS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실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바디 밑쪽에 깔아줍니다. 가장 밑쪽에.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헤드 안에 다 모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안에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건 불러오기를 해야겠죠. 내 파일을. 자, 뭐 예를 들어 index.js 자바스크립트 파일 확장면은 JS입니다. 아무튼 이 파일을 불러오고 싶은데 얘는 뭐라 했었죠? 가장 밑에 로드가 돼야 된다 했었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differ라는 걸 달면은 굳이 우리가 밑에다 이렇게 안 놔도 밑에다 놓은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dex.js 없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dex.js 자, 만들고 제가 ALERT h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파일이 넘어가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폴더 정리를 여러분이 아마 하게 될 텐데 폴더 경로가 이제 복잡해지면은 요것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나랑 같은 손성이 있는 애들 파일이 보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이거 로드하면 되고요. 컨트롤 클릭했을 때 이게 내가 쓴 파일로 제대로 이동이 된다 하면은 잘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나왔죠? 그러면 CSS 로드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CSS는 링크 태그라고요. 여기 href에다가 마찬가지로 블록이라 하면 되는데 지금 없죠? 자, index.css. 자, 이렇게 보통 HTML 파일명에 맞춰가지고 CSS랑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이름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dex. 여기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얘도 역시 클릭했을 때 넘어가야 됩니다. 얘는 딱히 디포 같은 거 안 달아줘도 돼요. HTML 같이 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div의 폰트 사이즈 여기서도 다 되고요. 자, 폰트 사이즈는 뭐 20픽셀 해볼게요. 20픽셀.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많죠? 컬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팩을 깔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마 여기까지는 보일 거예요. 확장팩 안 깔아도. 다음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3개가 생겼죠. 로컬에서 작업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코드펜이 그냥 뭐 다 연결할 수 있게 약간 이것까지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제공해줬다. jQuery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jQuery도 뭐 이미 해왔으니까 이거 있는 거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자, 복사한 거 어디다 넣으면 된다? 그냥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바디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CSS 뭐 없으니까 그냥 두고 jQuery 불러왔으니까 여기 되겠죠? 자, 여기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하면요. 항상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있는 즉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JS에 달아두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jQuery도 잘 쓸 수가 있다. 근데 jQuery는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바디 안쪽에다 두진 않고 이 헤드 쪽에다 줍니다. 헤드 쪽에다. 네, 되게 복잡하죠.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jQuery 불러오기 이런 주석 같은 걸 달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자바 JS 불러오기. 그 다음 CSS 이런 것만 써줘도 딱 봐도 알기가 쉽죠. 그럼 이것까지 굳이 자세히 안 봐도 얘만 딱 보면 아 얘가 뭐구나 얘가 뭐구나 얘가 뭐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는 김에 폰트도 한번 골라볼게요. 자, 폰트 같은 것도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어 폰트를 좀 많이 쓸 것 같다 하면 눈누 같은 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폰트 페이스 있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항상 임포트나 폰트 페이스 같은 거는 맨 위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HTML, 그 다음 HTML 밑에 있는 바디 얘한테 폰트 패밀리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폰트를 불러왔을 때 어떤 버튼이나 인풋 같은 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iv에서 그냥 작성한 글은 이제 적용이 잘 됐는데 이 버튼은 이 자체 CSS가 좀 더 강해가지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버튼까지 같이 이 폰트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제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폰트를 불러왔는데 얘만 안 된다 하면은 얘만 따로 넣어주시면 되고 폰트 2개 불러볼게요. 나 폰트 2개 쓰고 싶다. 가능합니다. 10개도 가능하고요. 조금 다른 거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똑같이 앞에 넣어주셔야 돼요. 폰트 페이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버튼은 요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버튼한테 뭐 대충 예상되시죠? 버튼한테 폰트 패밀리를 얘로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이 태그마다 또는 아니면 뭐 클래스마다 이렇게 폰트도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SS 작성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진짜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테일윈드 같은 것도 이제 그냥 HTML 위쪽에 불러오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간 속성으로 여러분이 쓸 것 같은 거를 좀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일윈드 우리 썼죠? 자,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있죠? 이거 한두 개로 아마 안 끝낼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나중에는 진짜 한 막 20개 이렇게 불러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주석 같은 걸 정말 지금이라도 좀 잘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라이브러리 시작. 요거까지 라이브러리죠. jQuery 불러오기, 그 다음 테일윈드 pagey.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도 테일윈드에 써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pagey를 불러와야 될 때 이제 테일윈드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죠. div 에서 클래스에다가 뭐 width 96, height 96, 그 다음 bg 핑크 500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죠. 테일윈드 써서 저 지금 CSS 작성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테일윈드는 여러분 라이브러리를 이제 적용할 때 알아서 이런 노멀라이즈 같은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태그를 쓸 때 우리 A 태그를 노멀라이즈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A 태그 노멀라이즈도 다 돼 있어요. ULLI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ULLI 곱하기 뭐 4 밑에 A, href 잘 안 보이는데 ref 샵 하고 메뉴 아이템 이템이죠. 안 될 때는 다 지웠다 다시 쓰시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UL 밑에 LI 밑에 A가 있죠? 근데 노멀라이즈 다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제 웬만한 라이브러리 다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콘투어썸도 똑같아요. 콘투어썸도 그 CDNJS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요거 어려울 것 같으면 못 찾겠으면 여기에다가 해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끼리 모아두시고요. 내 파일 불러오기는 내 파일 불러오기끼리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폰트 어썸 불러오기. 자,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몇 개 안 나오는데 벌써 뭐가 많죠? 실제로는 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폰트썸도 한번 불러볼게요. 폰트썸 무료 아이콘 여기 수업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자, 저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HTML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폰트썸도 어쨌든 이렇게 보이시죠?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를 로컬에서 쓰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